반딧불이 반짝이며 날아가자 저길 봐! 하고 소리칠 뻔했다. 나 혼자인데도. 다이기.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번 방송 때 뭐였죠? 디태치먼트. 지난번 디태치먼트 방송 때 말씀드렸던 대로 피부색깔 꿀색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친구랑 지난 연휴 끝날 때쯤에 7일이었나요? 한국영상진흥원,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진흥원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녹음을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대충 서가지고 둘이 대충 진행을 했는데 소리가 좀 울리고 주변이 좀 시끄럽고 해가지고 녹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녹음을 애써서 한 거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그대로 올리기로 했고요. 편집을 거쳐서 그 방송을 올릴 겁니다. 이 방송 계속 들으시면 이제 후반부에 나올 텐데 그 방송에 앞서서 그 방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기도 하고 또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메우고자 앞부분에 잠깐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제가 기고한 내용인데 그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이후에 그 영화에 대한 녹음 방송분을 붙여서 그렇게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시간 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네. 우선 그러면 기사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쌀밥에 타바스코 소스를 그 남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피부 색깔 이퀄 꿀색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평을 이제 기사로 작성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력을 들춰보면 11일 아래에 입양의 날이라 적힌 작은 글씨가 보일 것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을 바다 건너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고 있는 이 사회가 입양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입양의 날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상당히 닮아 있다.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관심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가정의 날, 부부의 날까지 달력 곳곳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집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결혼기념일과 여동생의 생일까지 있는 5월은 그야말로 즐거운 가정의 달이다. 다른 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석가탄신일에 주말까지 끼어있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이 급증했다는 뉴스 보도를 살펴보지 않아도 주변 공원과 유원지에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족의 달에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행한 이들이 존재한다. 수십 년 전 벨기에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의 소년 융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다. 여러 아이들을 입양에 기르는 벨기에 국적의 부모에게 처음으로 입양된 동양인 입양아. 전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국의 고아 소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벨기에라는 나라로 날아가 생면부지의 부모에게 입양되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감독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기법을 번갈아 사용하여 담아낸 피부 색깔 이퀄 꿀색은 서양인들 사이에서 동양인 입양아로 살아갔던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년의 성장, 그 자체보다는 소년이 겪었던 방황과 도피의 순간에 더욱 집중한다. 안으로는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는 자신의 다름으로부터 끝없이 상처받았던 소년의 고통이 곧 영화의 파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벨기에의 어느 도시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누구보다도 위안을 얻지 못했던 소년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이란
기껏해야 현실 부정과 반항, 그리고 자기 학대뿐이었다. 잡지에서 일본 문화를 접하고는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여기고 가족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다 집을 나와서는 매일같이 쌀밥에 타바스코 소스를 뿌려 먹고 건강을 망치기까지 온통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융은 그림이라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접하면서 조금씩 자존감을 되찾는다. 자신을 낳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부터 버려지다시피 떠나보내졌지만 그림을 통해서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침내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를 인정하고 문제를 직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만화가가 된 융. 그러나 자전적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한국 땅을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도 안쓰럽게 다가온다. 영화는 한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아보고 그에 대해 고발하는 고발 영화에 가깝다. 한 해에도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해외로 수출했던 한국의 모습과 그렇게 보내진 아이들이 직면했던 삶에 대해서 그려내는 고발성 짙은 영화. 하지만 영화는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사실적이고 담담하게 복원하는 자전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고발과 고백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마침내는 그 두 얼굴을 하나로 겹쳐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영화가 더욱 감동적이며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감독은 스스로 이 영화는 스스로에 대한 받아들임과 용서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화를 통해 한국의 국외 입양 문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극복과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라는 영화의 두 얼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오늘의 한국은 여전히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지난 50여 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출신의 아이만 해도 약 15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2%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입양을 꺼리는 사회 풍토는 물론이고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 안전망의 미구축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오히려 더욱 많은 아이들을 버려지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많은데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적다. 그래서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것 말고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줄 방법이 없다. 바로 이것이 해외 입양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감독은 해외 입양아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경험적으로 드러낸 이 영화를 통해서 더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무차별적인 해외 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해외 입양아뿐 아니라 미혼모들이 겪는 교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모두를 고려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같은 근시안적 대책들은 당사자들에게 더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입양 문제를 직시하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대신 당사자들의 고통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본다. 영화 속 융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도피했을 때 그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지 않았던가?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고 마침내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여 그와 싸워냈던 순간 덕분임을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해외 입양과 관련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만이 더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서도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언제고 잊혀지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고 살아갔던 아이. 낮은 자존감에 무심코 던진 말에도 쉬이 상처 입었던 소년. 어엿한 만화작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중년의 사내.
융은 여전히 벨기에와 한국 사이의 어둠의 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낳고 한국이 떠나보냈던 그 아이가 제 스스로 만든 영화를 들고 돌아와 우리 사회에 물음을 던진다. 당신들은 이겨낼 준비가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간단히 기사를 읽어드렸고요. 뭐 간단하진 않네요. 너무 길게 썼다. 그렇고요. 이후에 저와 게스트인 이 기사가 이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 녹음한 내용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상태가 많이 안 좋을 텐데, 편집 상태는 물론이고 그 녹음 상태 자체가 너무 안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8회차 방송, 당일 배송 영화방의 18회차 방송, 피부 색깔 꿀색의 영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 기사입니다. 예, 저는 이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박 기사랑 사전 협의 없이 제가 따로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안산 합동분향소를 갔다가 이제 좀 남쪽으로 가서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그죠? 예, 아주 재밌는 여행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당진 찍고 서산 갔다가 좀 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영화를 원래 시사회가 잡혀 있어서 5시까지 왔어야 되는데 한국영상진흥원에 좀 늦게 많이 늦었죠. 네, 5시 10분에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진흥원에 도착을 해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였죠? 내 피부 색깔은 꿀색. 네, 내 피부 색깔 꿀색. 내 피부 색깔 꿀색. 네,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 친구고요. 이제 이 기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이시니까. 네, 이 기사와 김 기사가 같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 다리가 아파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이 친구가 먼저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지리산 높이 올라가진 못하고 그냥 언저리 둘레길 좀 걷다가 삐끗해서.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당진이랑 차 타고 좀 돌아다니다가 와서 같이 영화를 보고 바로 녹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긴 말할 필요 없이 오늘 간단하게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 기사 오늘 영화 어떤 영화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처음에 많이 놓쳤죠. 네, 그래서 초반부는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이 영화 자체는 입양된 감독이 자기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얘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입양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감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 재미있게 묘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아이였던 감독이 벨기에로 입양이 되죠. 네, 맞아요. 거기 입양이 되게 많은 가정인데 한 4명 정도 입양돼 있었어요. 입양 아가 4명이 넘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한국인이고, 네, 한 2명은 한국인이고, 그렇게 입양이 됐던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장기인 그림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전 정보가 저는 전혀 없이 봤는데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몰랐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인종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네,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여기 지금 소리가 좀 울려서 여러분들이 뭐야 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박 기사랑 같이 녹음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가지 못하고 스타벅스에 왔었어요. 카페에 왔는데 시끄러워서 맛있게 샌드위치 먹고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그냥 로비에서 진행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합니다. 네, 같이 녹음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이 열정 높게 쳐주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당일배송 영어방의 두 번째 게스트 이 기사인데 이 기사와 함께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어떻게 좋게 보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으세요? 좋게 본 부분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애니메이션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 표현을 애니메이션의 이런 그림의 변화 같은 걸 많이 줘서 좀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 나무 뿌리를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아, 네. 융이라는 이 네네. 감독은 그 뿌리를 많이 표현을 하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본인을 잉태하고 본인이 자라는 모습과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 같은 거 본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묘사한 부분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융이죠. 그죠, 융이죠. 주인공은 네. 융. 전정식. 아, 전정식. 맞네. 네, 전정식입니다. 전정식. 전정식이라는 그 한국인 어린 아이가 입양이 돼서 벨기에에서 융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융이라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에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에 그냥 나무 뿌리를 많이 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가 뿌리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진짜 자신의 뿌리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 거를 좀 의도하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표현을 네. 못하겠네요. 나무 뿌리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저는 처음에 이 만화를 보고 든 생각이 저는 약간 내 피부는 꿀색 하면은 피부 색깔 꿀색 이 제목 자체가 약간 동화적이고 따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밝고? 그림체도 사실은 그런 동화적이고 따뜻한 그림체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오싹하고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랬나요? 저는 그 동양인을 표현한 게 참 귀엽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둡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나? 배경이랑 그런 부분은 어두웠는데 칙칙하고 약간 네, 칙칙하긴 했죠. 근데 그림체는 저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전 분위기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전 분위기 때문에 좀 칙칙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거칠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나무 뿌리도 전 섬뜩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이 나무 없었어요? 뿌리 섬뜩했죠. 네, 전 네, 그런 건 섬뜩하고. 섬뜩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약간 이걸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그냥 구름 낀 뭔가 유럽의 그런 날씨 같은 느낌? 영화 전체가? 네, 그렇죠. 네, 구체적이지 않네요. 저희가 보고 와서 아무 준비 없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좋았던 장면 그거 말고 또 없으세요? 좋았던 장면 저는 그냥 성장하는 소년의 내면을 표현했다는 것들이 네. 이 영화 자체에서는 저는 크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감정 변화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도 입양이 되어서 되게 많은 감정 변화를 느꼈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나까지는 사실 이 영화는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좀 여운이 남게끔 하긴 했는데 그런 아픔을 좀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나. 맞나? 아이의 아픔을. 근데 아이의 내면이 정말 복잡해요. 처음에 나와서 동양인이라는 거에 되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동생이 이름이 뭐였죠? 발레리? 발레리. 발레리. 동생 이름이 발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6, 7살 정도 됐을 때 발레리가라는 한국의 여자아이가 이순옥이었나? 이순옥? 네, 그 아이가 입양이 되는데 되게 많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랑 똑같이 생겨서 네, 검은 머리에 네. 동양인의 한국인의 무엇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되게 안 좋아하고 중간에 뺨 때리는 장면도 한번 나오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네, 웃으면은 네, 따기를 때리겠다. 떼기를 맞는 게임이었죠. 네,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근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배시시 웃었는데 바로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양인을 싫어하는구나. 네, 그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그 근처에 되게 동양인이 많이 사는 것처럼 설정이 나오잖아요. 벨기에 그 마을에. 그쵸, 그 마을에 입양된 아이가 많은데 그 중에 동양인도 많았고. 네,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는 애들한테도 별로 피해 다니고 만나도 얘기를 제대로 곱게 안 해주고 부드럽게 안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융이라는 아이가 상당히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많이 몰입이 되진 않았는데 저는 제 경우에는 제 성장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 사이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원만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이라는 아이가 느꼈던 고민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융이라는 아이는 정체성에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도 약간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친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똑같이 생긴 자신의 같은 뿌리를 가진 동양인 아이가, 한국인 아이가 입양이 되니까 그 아이를 한테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약간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강한 그런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많이 혼나죠. 혼나는데 채찍으로 맞는 장면을 보면서 네. 아, 벨기에라는 나라는 저렇게 좀 아이들 교육을 거칠게 하는가라는, 저게 실제로 표현을 과장되게 한 건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약간 부직갱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때리고. 거의 골프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골프채인데 그걸 애를 안고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 가죽 채찍 같은 걸로 때리시고. 네, 가죽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말도 되게 엄마가 성질이 났을 때는 그거를 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죠. 애한테 좀 함부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양 막 너는 썩은 사과다. 아, 너는 썩은 사과다. 주변에 내 다른 자식들한테 썩은 거를 옮기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한테 말하기도 하고.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잘못인데 옆에 식권 같은 게 놓여 있으니까 그 식권을 훔쳐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좀 좋았는데, 잘 연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가 그렇게 사소한 걸, 조그만 걸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훔치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애들은 유혹에 그렇죠. 약하고. 근데 친구의 식권을 살짝 훔쳤다가 그게 발각이 되고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학교로 불려오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어머니가 너무 모멸감이나 그런 거 화를 참지 못해서 아이한테 막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있을 수 있겠다, 있을 법하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자존감도 낮고 그 가정에서의 위치 같은 것들 때문에 더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더 상처 입고 점점 어긋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긋남이 계속 어긋나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이는 계속해서 엇나가고, 네, 부모와 이렇게 계속, 나라면은 더 잘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네. 속이고 괴롭히고, 거의 부모를 괴롭히는 수준이었어요. 네, 진짜 네. 괴롭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있을 법하게 잘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이민 간 동양의 어린 고아 출신의 입양아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거나 또 사전 지식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또 저는 좋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중간에 일본을 되게 좋아하죠. 그저 이제 현실을 회피하려고 본인을 네.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중얼거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베개에서 접할 기회가 없고 좀 스스로 열등하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잡지에서 우연히 일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 문화 막 멋있는 사무라이 같은 거나 혹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그림처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나는 일본인이다, I'm Japanese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일본을 숭배하는 모습이 되게 희화화돼서 재미있게 그려지고. 그저 팬티만 입고 춤바람. 네. 거의 춤이죠. 네.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있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재밌더라고요. 다 피곤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급하게 보았는데 잠들 뻔하다가 그 부분에 약간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는 좀 영화에 보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나 그런 장면들 있어요?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하면 사실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과연 빨리 끝났을까? 우리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좀 그래 늦게 들어간 것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 융이 상당히 많이 아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본인 스스로 갈구했다는 걸 좀 느끼죠.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원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서 이제 네. 뭔가 변환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죠. 네, 좀 여운이 사실 좀 많이 남았어요. 융이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장면 이전에 킴이라는 아이를 만나잖아요. 맞아요. 여자 동양인을 만나죠. 이 사람이 동양인을 되게 꺼리는데, 그 킴이라는 아이가 먼저 막 접근을 하고, 여자아이가 접근을 해서
어찌어찌 해서 만나다 보니까 친구로서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떤 한국인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고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연 게 아닐까라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거기서부터 이 융이라는 친구가 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쌀밥을 먹잖아요. 네, 그렇죠. 아우 정말 충격적이죠. 저도 진짜 그 쌀밥에다가 그 약간 무슨 타바스코. 타바스코 그 핫소스. 네. 핫소스 같은 걸 쳐서 먹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토하고. 네, 우리는 그거 그냥 보통 피자에 뿌려 먹는 건데 네. 걔는 밥에다가 그냥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김 싸 먹듯이 네. 밥 한 숟갈 위에다가 뿌려서 먹어요. 네, 그리고 속을 막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아픔을 겪다가 어찌어찌 해서 집에 다시 돌아가게 돼서 어머니랑 화해하는 모습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아 진짜 이 벨기에라는 정말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잖아요. 벨기에라는 유럽 나라 중에 진짜 아이들이 근데 저 아이들이 참 어린 시절 융 같네요. 네, 저희가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층과 3층 사이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2층 엘리베이터 앞이죠. 저 아이들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부색은 꿀색.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피부색은 꿀색. 그냥 본인의 그런 거부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좀 그거를 좀 맛있는 허니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동양인의 색깔을 말하는 건가요? 그죠, 동양인의 색깔을 말하는 건데 그걸 좀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인정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동양인들 황인족을 볼 때 있고 네 피부색은 꿀색이다라고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외국에 네. 안 살아봤고 대화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누가 이제 황인족을 안 좋게 봤으면 안 좋게 봤지. 네. 그거를 뭐, 네 피부색은 꿀색이니까 너무 예뻐.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윤 감독은 그거를 표현을, 그런 식으로 잘 했죠. 진짜. 네, 윤 감독은 그런 걸 표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자기 식대로 따뜻하게. 그죠. 피부색은 꿀색. 이 제목이 진짜 어렵네. 피부색 이퀄 꿀색. 네, 피부색 이퀄 꿀색이죠. 네, 짝대기 기호가 2개, 들어가서 꿀색. 피부색은 꿀색이라는 영화. 제가 그걸 또 동화적이라고 느낀 이유가 네. 그 포스터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동화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요? 아이의 얼굴 크게 나오고. 그저 얼굴만 왕 크게 나와요. 왕 크게 나오고 보통 그러면 좀 친근감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보통 얼굴 큰 한국인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좀 그 포스터만 봐도 약간 저는 동화적인 느낌을 받았고 영화 곳곳에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재되어 있다고. 갑자기 또 이제 흥미로웠던 장면 하나가 또 생각나는데 그 아이가 중간에 머리를 깎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맞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 상처를 떠올리죠.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한 번만 더 뭐 무슨 잘못을 하면은 머리를 밀어버린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머리 미는 장면이 나와요. 예. 바로 머리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못을 한 거죠. 네, 잘못을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이런 잘못하면은 네 머리를 밀어버릴 거야 한 다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머리를 밀고 있는 장면인데 머리를 이제 미는 장면에서 이 아이가 상상을 해요. 자기가 입양됐을 때 처음.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 입양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예 어릴 때가 아니라 거의 한 5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네. 입양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5살? 4, 5살? 네, 말도 다 할 네. 수 있고 그런 아이가 입양이 되는데 입양될 때 처음에 머리를 다 밀고 거기서 그쵸. 무슨 죄수 뭐 그런 거 하듯이 보육원 같은 데에서 네. 머리를 밀고 옷을 다 벗겨져서 건강검진 받고 네. 씻고 뭐 그런 과정들이 표현이 되고 죄수처럼 네, 사진 번호표랑 찍잖아요. 이름을 들고 네, 네.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사진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실제 모습도 보여주고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뿌리를 찾으러 가는 장면하고 연결되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고향을 찾아갈 수 있냐, 내 부모를 찾아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거기 이제 자기가 혼나서 머리를 깎이는 장면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그 장면이 진짜 이 아이는 아픈 과거가 진짜 있구나, 트라우마가 진짜 있구나, 정말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아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생적으로 이걸 어떻게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이 아이는 입양이 돼버린 거고 고아로 버려져서. 그쵸. 중간에 버려진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벤던드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고 그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지구 반대편에 입양이 되고 그 입양돼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힘겨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이 되지만 똑같은 동양인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죽어갔는지 힘들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약물 중독, 자살, 네. 그리고 교통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서도 본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동생도 그렇게 죽잖아요. 아까 그 따귀 때렸던 동생. 예, 이름 또 까먹었네. 발레리. 아, 발레리가 또 25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그런 이야기들. 의문의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랑 같은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규모로 다른 사회로 보내져야 했고 타이로 또 그곳에서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갔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아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적인 경험들이. 그래서 이 융이라는 어린 아이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스트레스 부모로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외면받고 상처받고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피난처로 이제 그림을 네. 찾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걸로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거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다 그림이라고 했어요. 아 그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정말 싫은 건 다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회상을 할 때는 또 본인이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들 본인의 자기를 이제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네. 상상의 이야기를 예쁘게 아 맞네. 본인이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랬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림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자기에 있어 내면적인 아픔을 왜곡하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성장해가면서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그림을 그렸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그 감독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이 영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겉모습은 입양간 아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수많은 그 입양 갔던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그런 애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자신에게 주어지는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존감이라는 걸 어떻게 획득해 가는가. 아무 뿌리가 없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뿌리가 없는 아이인데 그렇죠. 그 자존감을 그림으로부터 처음으로 습득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그림으로 시작되고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그 킴이라는 친구가 그림에 관심을 보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한국인 부부에게 그림을 소개시켜주고 네. 그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사실 뒤에 흘러갔는지는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연결되어서 이 융이라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아 정말 그런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흥미롭네요. 그 아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자존감이 완전히 설 수 있었던 부분은 그림이잖아요. 그림 속의 세계만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신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한테 자신만의 영역이 없어요. 처음 이민을 와서 그 가정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따뜻하게 안기거나 사랑받는 장면이 사실 안 나와요. 부모로부터. 아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입양된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발레리라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못 챙겨주고 그래서 이 어린이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사고를 쳤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네. 사고를 계속 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입을 닫아버려요. 아 그죠. 네. 이게 아이가 집에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애가 더 이상 부모랑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거를 엄마가 비꼬면서 말을 하니까 아이가 팍 일어나서 뛰쳐나가 버리죠. 언성을 같이 높여서 네.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네. 아 엄마는 못 당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예, 그렇게 되죠.
이 아이가 처음에 사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함이 있었던 거지. 그쵸. 화를 못 다스리는 어머니였고. 아버지도 그렇게 막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항상 매를 드는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거 나름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충분할 만큼은 아니었겠죠, 물론. 그 아이한테. 특히 자존감이 완전히 없는 아이한테는. 그 모든 애들한테 사랑을 줄 만큼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부를 가졌다면 모를까. 네. 일도 해야 됐을 테고. 그래서 이건 이- 제가 걱정할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유기라는 아이가 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도 충분한 만큼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애정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로부터도 사실 거의 친구나 다름없죠. 형제라기보다는. 그쵸. 오빠, 뭐, 그렇게 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융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대하는 뭐라고 해요? 형, 동생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네. 친구라고 해야 되나? 가족들도 그렇게, 뭐, 가족처럼 크게 안 느껴질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은 반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있는 거나 뭐 진배 없이 진짜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그런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은 반에 선생님하고 그분들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심정적인 그런 안식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이 이국 땅에 가서 생판 남인 가정에 들어간, 그것도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렇게 들어간 아이가 심정적인 의지처가 없는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가고 그로써 모든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겠다라는 걸 희망을 딱 보여주는 순간에서 영화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문제제기의 측면이 좀 더 강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이후 부분이 좀 강화됐다면 한편의 드라마로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렇죠. 문제 제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문제 제기. 네. 약간 정확한 막 고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삶도 있구나, 이거에 좀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문제 제기, 그런 영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서양인을 좋아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느꼈죠? 여자. 동생도 일단은 감정을 느꼈고, 동생에게도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킴이라는 그 한국 네. 입양 같은 입장에 네. 그 여자 학교 친구랑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하는 게, 본인은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죠. 네. 너 같은 애 말고. 그건 한국 여자들이 글래머스러스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발레를 이 친구가, 네. 윤이라는 친구가 어머니의 권유로 축구를 친구들이 하자고 했는데 결국 축구 클럽에는 가입을 못하고 네.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발레 교습소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옷을 거기서 그냥 모든 아이들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갈아입는 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저 좀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으로. 다 큰 어른이 네. 그 옷을 갈아입는데 아이는 그거를 보고 완전 뻑이 가더라고요. 네. 아. 브레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쵸. 좀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래도 막 성적으로 막 느끼잖아요.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나 좀 벨기에 문화가 이상하다. 어른들이 애들을 바라보는 게 좀 그래도 남자 아이인데, 네. 그때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은 됐을 텐데 성적 상상을 아주 기쁘게 하잖아요. 네. 기꺼이. 마지막에 누워있죠. 네. 에휴, 참. 맞아, 거기 다 보이는구나. 네, 다 야한 보여요. 장면처럼 나와버리는구나. 애니메이션이지만. 그쵸. 본인의 상상을 네. 좀 절제하면서 표현을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그림으로 이제 자신의 상상을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런 장면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기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사,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요? 저는 뭐 옆에 있는 김 기사처럼 영화 광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영화 광입니까? 이 정도면 영화 광이죠. 영화 팬이라고 해주세요, 영화 팬. 왓챠 엄청 많이 썼더만요. 거의 왓챠에서 놓치면 안 되는 충성 뭐라는 고객. 거야? 잡아야 되는 고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왓챠도 안 하고 그냥 막 SF 굉장히 좋아하고, 네. 예, 그래도 작품성 있는 건 가끔 또 좋아하고요. 뭐 영화는 그럭저럭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평범한 직장인, 한 달 한 달 월급 받는 거에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슬프네요. 본인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예요?
더 할까요? 뭐 다른 거 할까요? 아니,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하고요. 네, 예. 해보세요 한번. 예. 이 기사의 매력을 한번 어필하는. 제 매력 어필할게요. 네, 어필하겠습니다. 뭐 안경제비고요. 네. 예, 키는 큽니다. 발은 작아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은 커피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직업을 커피 쪽으로 바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는 운동 좋아해요. 헬스 엄청 네, 좋아해요. 헬스 좋아하고 몸이 환상입니다 진짜. 가끔 등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둘레길 걷다가 발도 삐끗하고 등산하다가 다리 정말 많이 다쳤어요. 항상 저는 오버페이스 합니다. 헬스 하다가도 팔이 다쳐서 거의 1년 동안 팔을 못 움직였어요. 네, 자기소개 이쯤 해주시고요. 네, 정말 말이 많죠.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당진 가가지고 드립커피 한번 마셨어요. 정말 그 드립커피 맛이 없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특별히 맛이 없는 커피였습니다. 네, 제 열악한 환경에서 커피를 내리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날씨가 좋은 와중에서 당진의 그 호수공원이었나요? 당진이 아니었지? 서산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네, 연못인데 이름은 호수공원. 네. 거기서 같이 돗자리는 아니지? 테이블이랑 이런 캠핑 비슷하게 해놓고 캠핑 테이블과 남자 셋이서 선글라스 끼고 거기서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진풍경이 모닝 있었는데 샌드위치도 먹었죠. 네, 교회에서 전도 오셔가지고 한참 같이 얘기하고 예, 슬펐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서산 맨 처음에 코스가 어떻게 됐죠? 화성에 갔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안산 분향소에 간 다음에 화성에 가고 화성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당진 쪽으로 가고 당진에서 또 서산 태안까지 가려다가 태안까지 못 가고 차마 못 갔죠. 네, 거기서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행 계획이 저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지금 황금 연휴라고 원래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연락이 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산 합동분향소까지만 같이 차 타고 태워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합동분향소 가서 너무 쫙 그 넓은 공간에 영정사진 가득한 걸 보니까 너무 많이 죽었다. 정말 그 앞에 딱 섰는데 진짜 코앞인데도 그 옆에 있는 네. 곳에 있는 아이들의 영정사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영정사진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전부 익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린 동생이 있어서 그 어린 동생이 정말 그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감정 동요도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안산 합동분향소에 이제 가서 처음에 줄을 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 쫙 줄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합동분향소 안에 들어가고, 그럼 아까 이 기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줄 한 줄씩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화 헌화를 하고 하는데, 정말 그 맨 앞줄에 가서 이제 영정사진을 마주 봤을 때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이 시야에 안 들어와요. 정말 저는 다 보고 싶었는데 한 명 한 명 그래도 얼굴은 다 보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다 잘생기고 막 안타깝고 진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기분이 너무 꿀꿀해져서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같이 1박 2일 지내고 오늘 올라와서 바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본 영화 또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피부색은 꿀색이라는 영화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후에 우리나라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고아로서 이민 입양을 가게 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고통들, 그런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고민들, 감정적인 아픔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룬 자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 영화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비추천, 그리고 볼말, 보든지 말든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 추천하고 싶으세요? 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 저희 방송에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는 영화를 추천을 하면은 그 영화에 대한 추천사를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천사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볼 때 이 영화 이러이러해서 내가 추천한다, 한 50자, 100자 뭐 이 정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어렸을 적부터 그런 감정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감정 동요가 많이 됐어요. 네. 사람이라면은
뭐 성인이 보통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은 다 성인일 텐데 네. 한 번쯤 이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내가 아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사는 세계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 정말 어려운 삶이 보여지는, 그리고 내가 겪지 못한 감정 변화들,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네. 있다면은 좀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남을 또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혹시나 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 영화 사실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20자로 다시 줄여가지고 얘기를 아주 해주시죠. 지금 다 사람들이 집중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깔끔하게. 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이 기사랑 진짜 이렇게 너무 간이식으로 서가지고 처음 와보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자니 너무 아쉽네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같이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같이 녹음을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질 좋은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갑자기 생깁니다. 원래 기대를 이 정도로 안 했었는데. 김 기사가 그런 평가를 해주니까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참. 제 경우에는 이 영화 추천도 비추천도 아니냐 볼말입니다. 보든지 말든지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오프닝을 감상을 못한 부분도 컸어요. 전 들어가서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는데 약간 늦게 들어가서 오프닝을 못 보았다 보니까 좀 몰입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이상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때서야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공과 그런 아이가 이런 아픔들을 겪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제가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라 그렇게까지 막 가슴을 울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영화의 후반부에 끝나기 전에 이 아이가 이제 집을 나가고 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찾고 그리고 모두를 용서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 그 GV 시사회라서 감독님이 오셨잖아요. 통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씩 감흥이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좀 영화를 밟거나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라는 생각에서 그냥 추천을 자신있게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간이 방송으로 처음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고요. 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같이 해준 이 기사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사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하죠. 예, 오늘 정말 긴 하루를 이 녹화로 끝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녹화를 하게 됐고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달 안에 만나서 좀 더 양질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네. 예, 그러던지요. 네, 그렇게 약속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제18회차 방송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영화를 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